안녕하세요. 나리아 속병원 대표원장 이종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 많은 산모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분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칫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만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개원해서 한 25년 정도 많은 산모들 진료하고 분만을 담당해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꼭 분만 진통을 산모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분만을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더 개선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분만실의 구조를 바꾸고 진통실의 구조를 바꾸고 또 분만실의 방법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분만, 감성 분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그동안의 노력이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분만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이제 분만에 대한 과거에 제가 겪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산모들, 이제 분만을 앞둔 산모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산모들한테 어떻게 하면 분만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래서 산모들이 준비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강의를 못하는 관계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감성분만 치시면 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분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산모분들이 분만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행복하다, 기다려진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만난 많은 산모분들은 그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겁이 난다, 진짜 예정일이 다가오면 잠이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분만이 힘들까? 분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분만이 힘든 제일 큰 이유는 아픈 거죠. 예,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아프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이제 겁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진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이렇게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만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죠. 산모가 오로지 겪어야 되는데, 옆에 신랑이 같이 있지만 신랑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진통을 그렇게 오래 한다 해서 이게 잘 출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다가 실패해갖고 또 수술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산모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만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해소가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 가면 힘든 점들이 많잖아요. 낯선 장소에서 진통해야 되는데 오로지 병원에서 의료행위 위주로다가 진통을 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긴 시간을 버티기도 힘들죠.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서 애기 심박동만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계속 내진하고 관장, 제모 아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모들이 원하는 분만은 어떤 것일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덜 힘들고 좀 수월하게 나는 거죠. 덜 아프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분만이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의 영향을 잘 받아서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출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더 편안하고 수월한 분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출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한 분만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좋으냐.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3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진통의 환경을 바꾸면 기다리는 동안이 덜 힘들까요? 예,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면 과연 통증을 좀 대폭 줄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어떤 출산 후에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아기가 좋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아기의 나중에 장차 커서 그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들을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통실의 구조를 바꾼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병원 하면 힘든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산모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이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20시간 이상 뭐 이렇게 기다릴 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진통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병원 진통실 안에다가 노래방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방음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시컨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이런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또 이렇게 전신 마사지 또는 다리 마사지 하는 이런 마사지실도 만들어 놓고요. 자, 훨씬 좀 진통하기가 편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병원 하면 입원하면서부터 아기 날 때까지 의료행위, 그러니까 계속 누워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그냥 아기 심박동만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모가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모가 공 위에서 진통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내가 편한 자세를 자유롭게 찾아가면서 진통할 수 있게 이제 방법을 바꿨죠. 예, 그 다음에 진통할 때 대부분 병원에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굶으면서 15시간 이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통 중에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게. 사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은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는 것보다는 내가 편한 자세로 앉거나 걸어다니고 활동할 때 훨씬 진통의 진행이 훨씬 더 원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여기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게 해놨죠. 그러니까 진통을 하는 중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때 찾는 게 뭐냐면 달고 시원한 거.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크림 갖다 놓으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모분들이 이걸 자유롭게 꺼내 먹으면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누구하고 진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둘라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간호사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산모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 산모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둘라는 그 과거에 자기도 출산을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산모들을 출산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산모가 힘들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지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기 낳기 바로 직전에 그런 순간에도 옆에서 둘라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통증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점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진통의 통증은요, 산모가 얼마만큼 두려움을 갖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통증은 몇 배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힘을 빼는 겁니다. 자, 힘을 빼는 거 이완이죠. 완전히 진통 동안에 힘을 뺄 수 있다면 산모가 긴 시간을 두려움 없이 통증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완하는 그 호흡법, 그 다음에 이완하기 위한 자율훈련,
그리고 이렇게 유도문, 제가 이제 녹음시켜놓은 유도문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린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호흡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완하기 위한 호흡은 한마디로 느린 호흡입니다. 천천히 쉬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건 천천히 들여쉬고 더 천천히 내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초 들여쉬었으면 5초를 내쉰다.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면요, 한 50%의 두려움과 통증은 다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완을 위한 자율훈련인데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완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호흡 갖고도 다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느끼는 연습이죠. 제가 이거를 강의를 통해서도 열심히 설명드리고 연습을 시키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걸 느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이완이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팔다리가 무거운 걸 느끼는 그 느낌 연습. 그 다음에 양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후끈후끈 따뜻해지는 느낌.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깊어지는 느낌. 심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느낌을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전한 이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하면 통증, 진통하는 상황을 덜 힘들게, 그리고 통증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서 아주 좀 더 수월하게 진통을 만드느냐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분만 후에 과연 아기하고 엄마가 어떤 관계 형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따뜻한 그런 보살핌의 영향을 받아서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 안정의 애착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연분만이 좋은가요? 제왕절개 수술이 좋은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장점은 엄마하고 아기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근데 분만 후에 아기가 엄마하고 그런 스킨십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신생아실로 가버린다면 그건 자연분만의 장점이 없어진 거죠. 반면에 우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그런 접촉의 기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한 경우에도 엄마하고 아기하고 자유로운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제왕절개 수술의 단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점은 어느 게 더 낫다 이게 아니라 분만 후에 어떻게 하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많은 스킨십을 만들어줘서 아기의 유대감 형성, 애착 형성이 좋아지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기한테 어떠한 분만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건데,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아기는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탯줄이 아직 연결되어 있고 첫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아기는 지금 뭘 알고 있을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자, 이 아기는 말은 못하지만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출산하자마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바깥 환경에 적응을 못했죠. 이 아이한테 이러한 순간에 제일 필요한 존재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엄마입니다. 자, 엄마하고 이렇게 출산 직후에 스킨십이 많이 이루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안정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직후부터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긴밀한 스킨십은 굉장히 아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은 지금 막 자연분만 하고 엄마하고 아기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 아기 탯줄이 아직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엄마 가슴 위에 올라와서 엄마를 경험하고 있어요. 엄마 냄새를 맡고 엄마 피부 접촉,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정을 찾아가죠. 신기한 것은 아기가
굉장히 표정이 달라지고 그 신체적인 그 적응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지를 않아요. 자, 아기가 울지 않는다는 거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신체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아기가 호흡도 아주 자유롭지만 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안정을 시켜주면 아기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도달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에 그러면 수술실에서 엄마가 아기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수술할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척추에다 부분 마취를 하고 그리고 수술 시작해서 5분만 참으면 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에서도 엄마가 아기한테 말을 건네고 엄마 냄새를 맡고 아기가 어느 정도 엄마하고 교류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면 마취해서 재워드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회복실로 나와서 엄마하고 다시 한번 긴 접촉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엄마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엄마하고 긴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첫 분리될 때 우리가 감성수 목욕을 합니다. 이 감성수 목욕은 엄마 아빠의 좋은 파동이 전달된 그 특별한 그 물에다가 엄마 아빠와 함께 첫 목욕을 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정이죠. 자,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에도 이렇게 회복실에서 감성수 목욕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아빠가 탯줄 자르는 거에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아빠도 분만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아빠가 분만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진통 시간에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 아마 분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릴 때 그 아이의 표정 이런 모든 것이 아마 아빠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 순간에 약간 그 아빠가 당황하거나 놀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그때 그런 흘렸던 눈물이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또 가정을 끌어가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출산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한 그 이벤트를 하는 거는 그 아빠 캥거루 케어입니다. 사실 아빠가 캥거루 케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퇴원하기 전에 우리가 따로이 병실이 아니라 캥거루 케어 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 방역을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아빠하고 그 피부 접촉을 아기를 시도를 해서 그 아빠한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그 많은 사진도 찍고 그런 감동적인 그런 연출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집에 가서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아기를 돌보거나 캥거루 케어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모유의 성분이 아기한테 좋기 때문에 그 의미보다는 저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그런 긴밀한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산모들이 사실은 모유 수유를 원하는데 실패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유 수유 실패하는 거에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유방이 이렇게 뿔기 전에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해서 산모가 혼자서 집에 가서 젖물리기 수유 자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젖이 이렇게 막 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젖몸살이 생기거나 유선염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산모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책감을 갖죠. 내 유방이 안 좋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포기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기 출산하고 유방이 뿔기 전에
엄마한테 충분히 수요 자세나 전물리는 자세를 전물리는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요. 그리고 유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산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진통의 과정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기와의 긴밀한 그런 스킨십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감동적인 분만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분만에 대해서 조금 그 공포스러운 또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